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3주년 특집 방송 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저희가 또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언중유골 끝나고. 부채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내가 제 입이다. 너무 이뻐요. 부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옷도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사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제 입은 내가 처신 잘해. 이런 거에.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마음에 쏙 들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빨아 입어. 네. 꼭 손빨래로 이렇게. 좀 비볐어. 빨아 입겠다는 그런 뜻으로 네. 비볐어, 알았어. 네. 자, 오늘 어떤 보도입니까? 네. 할 건 하고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일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언중유골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정상외교 이번에 이제 첫 그 해외 순방 외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뭐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JB타임즈에서도 이제 홍익표 의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여러 맥락들에서 좀 이렇게 살펴볼 지점이 많은 정상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언론들은 대체로 좀 비슷한 논조를 유지한 것 때문에 여러 맥락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의전 실수로 빚어진 논란들이라든지 뭐 혹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으로 참석해서 연설한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국제외교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명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주로 해명성 혹은 감싸기성의 보도가 많았다. 그래서 호의적 태도로 일관한 게 좀 두드러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특히 조선일보의 그 윤 대통령 나토 행보 띄우기가 저는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민망해졌는데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나토 윤석열 이렇게 치면 뭐 저희가 시선 집중을 통해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비판적 시각은 거의 없고 제목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아주 건조하고 다이렉트리하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짚는 제목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러시아 불법 침공 정당화 안 된다라고 했다든지 체코 총리랑 회담하는 거는 이게 비즈니스 외교적으로 잘 됐다. 폴란드하고는 방산 수출 얘기했다. 쭉쭉쭉 이런 얘기들. 이게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 6월 30일 기사하고 6월 29일 기사만 찾아본 건데 이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첫날에 외교 결례 논란으로 상당히 그 화제가 됐었던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취소 소식 그거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나토 사무총장과 30일의 면담을 잡았다 따로 잡았다. 이게 이제 6월 29일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이제 불리하거나 혹은 뭐 좀 비판할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가 기준을 좀 약간 정밀하게 조정을 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실수성 같은 경우를 꼭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하게 볼 부분이냐. 저는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에서 논란했던 노르 곽수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하나 있고 또 설령 그게 외교 결례라더라도 결례의 주인공은 바이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쪽으로 뭐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봐요. 이런 부분 일단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놓고 본 다음에 이제 남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어떤 그 뭐 이 회담이 펑크났던 부분들 이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점 하나. 그렇죠. 요거는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국제 외교 무대에 이제 갓 데뷔한 외교 뭐라 할까요 초짜 이 실수와는 다른 그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정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안보 라인의 그 시스템의 문제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 요 점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논의하고 내지 합의했던 것들이 대한민국 국익에 얼마나 부합이 되느냐. 어째 더 본질적인 거 사실은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근데 이거는 국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병자호론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국익을 앞에 두고도 네. 주전론과 주화론이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등거리 외교를 할 건지 한쪽으로 치우칠 건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균형적으로 그건 공론에 붙여야 되는 사안이다. 국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 입장에서는 다양한 반대 시선들을 충분히 소개해 주는 게 시민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중요한 몫이 될 텐데 그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목이 제가 가져온 이제 중앙일보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중앙일보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토에서 보편적 가치 외친 윤 중 언급 없이 중 아픈 곳 찔렀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토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 중에 인권이라든지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결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약한 부분을 찔러 들어간 의표를 찌른 일종의 이 소극적 공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건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시선 집중해서 앞서 본방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 혹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고려해 볼 지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잘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인가? 아니 이거는 지금 뭐냐면 큰 방향 전환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번 나토 정상회의가 아마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냉전 체제의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 체제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정상이 초청받아 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외교 안보에 있어서 기조가 또 어떤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적 대사예요. 엄청나게 큰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공론에 붙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과정은 공개되고 투명하게 공론이 진행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신문사마다 자기 색깔이 있고 논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뭐 주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판단력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이번 외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태도를 보여줄 때 보수 신문들이 보수 언론들이 어떤 일관된 태도를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느냐.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과연 그 정도나 이 차이가 있었는가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여러 어떤 외교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이제 혼밥 외교를 하고 왔다. 야, 그때 기억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일본과의 그 무역 보복을 둘러싼 충돌 때는 이제 자해 외교라는 표현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여러 맥락에서 이제 외교 참사 같은 수식어들을 이제 붙여가면서 디테일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동아일보의 G20 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자 회담이니까 다자 외교 당시를 비교를 해보려고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뭐라고 제목을 잡았었는가 찾아봤는데요. 2018년 12월입니다. 네. 외교 참사로 번진 문 대통령 체코 경유라는 제목입니다. 외교 참사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이려면 굉장히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외교적 여파가 엄청나서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건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G20에 참석하는 동시에 유럽 순방을 했었는데 유럽 순방을 마치고 G20을 위해서 칠레로 그 출국하는 길에 체코에 잠깐 들렀다. 이게 외교 참사다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비판했던 포인트는 체코 도대체 왜 갔느냐. 김정숙 여사하고 추억 쌓기 하러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 논조를 잡았던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체코 가가지고 총리하고 그 정상회담도 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고 덧붙일 수 있을 정도면 이번 외교 행보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여러 의문이 들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동아일보가 다른 보도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구겨진 태극기, 무너진 국격, 기초부터 무너진 외교부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외교부의 회담장에 걸려 있는 태극기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그래서 외교부 옆에 있던 이제 직원이 그 태극기를 펴려고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이걸 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태극기가 구겨져 있는 거는 그 의전 준비를 하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너진 외교부, 무너진 국격이라고 강조를 했던 동아일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선일보는 굉장히 다종다양하게 숫자도 많고 논도도 셉니다. 제목만 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2021년 6월에 썼던 사설에는 문 돋보이게 하려 G7 사진 분식. 사진을 이제 잘랐다는 얘기죠. 그때 논란이 됐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사진이 이제 잘려서 청와대에 게시됐던 그런 걸 두고 이제 한심하고 치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2021년 7월에는 정상 외교 홍보 욕심만 버린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홍보 욕심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을 했었고 2019년에는 아마추어 외교라고 칭을 했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 1월에는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라고 표현했습니다. 어휘의 그런 어떤 선정이나 사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항목 하나하나를 만약에 이번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된 행보에 붙인다면 거의 비슷하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나라 안에선 제왕, 밖에 나가면 왕따는 어떤 대통령한테 붙여도 할 수 있는 수식이거든요. 쓰기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아니면 뭐 영부인 외교, 패션 행보 욕심만 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적용이 가능한 거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사진 분식과 관련된 걸 한다면 사진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기 때문에 윤 망실살을 뻗친 사진 질끈 한심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이번에 조선일보 그 어떤 보도에서 나왔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인지는 좀 기억이 가물되는데요. 그 대통령의 그 정상 외교가 국내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중요한 보도거리가 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가를 좀 잘 보면 정파적 대립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도 있어요. 제 분석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의 특히 이제 해외 순방 일정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라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내 정치 지형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정치 지형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어느 한쪽에서는 그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차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트집 잡기 내지 과장 홍보하기 보도가 지금 나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헬마가 좀 쭉 정리해 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게.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샌가 이제 일종의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정상 외교가 다뤄지게 되는 맥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어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곰곰이 떠올려 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좀 본격화됐다는 느낌을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낀 게 의미 부여가 굉장히 좀 과도해지는 측면들. 뭐 이번에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의전 실수거나 잠깐씩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인데 뭐 악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뭐 소위 대통령의 뭐 색깔 외교라든지 뭐 브로치 외교라든지 한복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의미나 맥락으로 따져봤을 땐 별게 아닌 것들이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게 뭐 다름 아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부터였기 때문에 뭐 당장 이번에만 하더라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또 언론이 그러니까 거론하고 있는 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성과가 국정 수행 지지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렇죠. 다 거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죠. 그런 거잖아요. 좀 경향성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최근에는 이제 외교 행보를 자꾸 이제 국내 정치를 위한 홍보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당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제도 이제 여러 이제 영부인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부인 행사를 제끼고 말하자면 이제 영부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게 이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다름 아니라 마드리드에 있는 이제 시장에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다는 소식인데 누가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영부인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어제는 이제 복장이 노란 레이스를 입은 노란 레이스가 달려 있는 그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하늘색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이렇게 되면 색깔 구성이 우크라이나의 그 국기를 연상시키게 한다. 이게 이제 홍보 포인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공식 행사를 굳이 이제 빠져가면서까지 한국 식료품점을 찾은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외교적 행보였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색깔이었다면 오히려 영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가서 전 세계에 의미 노출을 시키는 게 뭐 외교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게 부담돼서 그 색깔을 입고 영부인 행사에 참석하면 정치적 의미가 지나치게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부담돼서 한국 식료품점을 찾은 거라면 이거야말로 국내 정치용의 홍보다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홍보 제스처다라고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도하게 의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각이 되는 이유도 국내 정치에 이걸 환류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감각적인 걸 부각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의전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멀리 가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분과 아들 부시하고 만났을 때 디스맨이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국내에서 대수특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보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왕을 만났을 때 뭐 90도 각도로 그러니까 인사를 했네 뭐 몇 도 각도네 뭐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미국 대통령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정상외교 그 자체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부각과 내지 침묵 내지 축소 이것들을 계속 교체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언중 요구는 정리를 할까요? 네, 저희가 일단은 원래 아이템 3개인데 하나만 준비한 이유가 별도의 2부 특집 행사가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네. 좀 특별한 날이라서 저희가 오늘 김종도의 시선집중의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를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2부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